자, 2020년 1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그 변곡이 심하게 나올 것 같다는 변곡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자, 이때 여기 이제 그 추세선에 이제 거의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요, 26,000원, 62,600원, 일단 거기를 넘어서야 이제 그 고점이 확인된다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62,600원을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고점으로 좀 보고 시장을 보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위에 추세까지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63,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62,600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 조금은 보수적인 상태로 시장을 보기로 합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상당히 그 이렇게 예측이 좀 헷갈리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면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강하게 지금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죠. 자, 이것도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그 급상승을 하면서 나타내는 현상인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 부분, 여기 하늘색 이 부분에 지금 그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까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약하죠. 자, 이 얘기를 바꿔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만큼 외국 달러가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이 요거는 잔파도예요. 잔파도고 우리가 실질적인 목표치는 1136원을 기준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치를 놨을 때 근데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코스피도 제가 이제 코스피 이 지수를 이렇게 선물 지수로 보는 이유는 웹더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로 현물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더 잘 맞는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선물 지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추세를 아마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신 이제 삼성전자가 62,600원을 이제 돌파하면서 약간의 저항에 부딪히는 거를 아마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조금은 확신이 들 겁니다. 시장은 항상 지금 시장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시점에 도달을 하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에 도달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62,500원 정도 왔는데 이제 100원 정도 남았네요. 이제 이 100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재미있는 거는 시장이 조금은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 200 연결 선물 지수를 보면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우리 카페 시황에서 여기 이제 써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요 박스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향후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 내려와서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한 지금 상황이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표치는 315에 잔파도가 이제 나올 지금 시점이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잔파도가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지금 이 잔파도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을 조금 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11시 1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시황들은
뭐 조금 지나고 보셨다 그래도 큰 의미는 없어요. 큰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제가 이거는 아까 이제 다른 쪽에서 그려놨던 그 추세선이나 이런 거 보다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깨끗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새로 화면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그 밑달러 문제죠. 여기 이제 그 하늘색 부분, 여기 부분까지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여러 방송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로 이 해외 차트에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요,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이 주봉이네요. 일봉으로 좀 볼게요. 자, 여기 급등을 했죠. 최근에 이 급등한 만큼 원화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원화가 하락한다는 거는 약세를 보이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하고 이게 거의 지금 원화도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지금 달러 인덱스 올라간 만큼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줘야 정상인데, 지금 굉장히 올라가서 어느 저항에서 굉장히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달러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오늘의 이제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오늘 이제 방송에서도 보고 여러 상황에서 보면 이제 중국하고 무역 협상 1단계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1단계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중국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금 발상이거든요. 자, 과연 월스트리트의 자금들이나 미국의 자금들이 중국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지금은 뭐 전혀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뭐 성강통, 후강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간 돈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4% 정도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간 자금이라고 우리가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중국의 외국 그 투자 자금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직접적인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중국 본토로.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본토에 대한 문을 걸어 잠가 놨는데, 이게 돈이 우르르 몰려 지금 한 45조 달러 정도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갈까요? 이 중국의 조건이 좋아졌을 때 주워 먹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워 먹는 식의 자금 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중국의 15금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국의 자금난이 그렇게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을 늘리고, 2014년부터 지금 계속 발행한 이 그 3년 만기 채권이나 5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채권들이 이게 이제 이자가 붙으면서 이게 빚의 빚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 혹자는 중국의 지금 인민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지금 예금으로 해놓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예금 자체가 부실이 되는 예금하고 정말 건실한 예금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에서 뭐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100대 통계를 보면은요, 이렇게 한국은행 경제통계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인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요, 가계 신용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019년도에 3, 4분기에 1572조,
요 정도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부동산 대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부채라고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가계부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 은행 예금 이게 이 은행 대출 평단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금은행 대출 평단이 이제 이게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총 부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인데 이게 점차 늘어나죠. 거의 지금 1700조 가까이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2019년도 11월까지 지금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계부채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총 가계부채라고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점차 늘어나 가지고 거의 1700조 정도가 지금 이제 이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총 이제 은행 대출하고 예금을 보시면은 예금이 이제 1400 거의 1500조 정도 되는 거죠. 한 200조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상당히 양호한 예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계부채하고 거의 육박하는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그 가계 대출이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그 신뢰가 높냐면은요. 이게 백분율로 하면은 이게 연체율이거든요. 전체 우리 시장의 연체율인데 이게 2014년도입니다. 0.6, 2014년도 11월 달부터 연체율이 1000명당 6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연체를 하다가 이게 이제 엄청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2018년도 초에는 0.2까지 떨어집니다. 0.2까지 떨어지다 이게 지금 0.3까지 올라가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은행이 대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정말 1000명 중에서 그것도 못 갚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한 달 연체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금융기관은 떼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지금 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아직 그 이게 수익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의 그 미국 그 금융회사들은 엄청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양호한 가계부채와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중국이 그런 문제가 될까요? 중국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중국의 가계예금이 약 70조 지금 위안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경 한 170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진짜 그 잽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요 정도라면 일경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100원씩만 아니면 뭐 이런 식만 해도 뭐 수십억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인구 대비로 봐야 됩니다. 이제 자, 근데 이제 왜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 부실하고 이 사람들이 예금을 해놓으면 뭘 합니까? 예금을 은행에다 해놓는데 은행이 부실이 나요. 은행이 부실이 나면서 이 예금을 했던 돈을 이미 다 써버리고 뱅크런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은행에서는. 자, 이게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좀 골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뭐 40, 50, 60 시대 때 보면 은행들이 굉장히 부실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부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오다가 물가 상승이나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 금액이 얼마 이제 안 되는 걸로 줄어들면서 부실로 이제 털게 돼서
은행 건전성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또 더 심한 나라 동남아들을 가보면 굉장히 재밌는 지금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얀마나 뭐 이런 쪽 그 베트남이나 이런 쪽은 지금 이제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재밌게 방글라데시를 한번 그 예를 들어볼게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처럼. 이 부정부패 또한 중국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근데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데 온라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조건 통장을 만든 데 가서 돈을 찾아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자세히 알아보면 이 각 은행의 지점마다 본점마다 이 부실 대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 은행에다 저금을 해 놓으면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지만 또 집에다 돈을 놔두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정말 조금 깨우친 사람들은 거기 시티뱅크나 뭐 스탠다드 차트 은행이나 뭐 우리나라 우리은행이나 뭐 이런 데다 돈을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계 은행은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언젠가는 이 나라도 골마서 이 은행들의 뱅크런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들어있는 돈은 뭐 어느 정도 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나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돈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과연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부실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부실에 대한 처리를 외자가 들어오는 걸로 막을 건지 지금의 인민은행이 발행을 하는 이 돈으로 이거를 막을 건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안전하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자금을 투입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완만하게 이게 진행이 되면은 전체적인 시중 자금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이건 여러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봐오던 중국의 15금리 이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이게 원래는 11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 이게 보나마나 이게 이제 문제성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게 어느 정도 돈을 풀면 안정적으로 보이다가 이렇게 왕창 풀면 이게 지금 여기서 내려온 거는 중국이 이번에 이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금. 지금 오래 가지를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장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안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 15금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중국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롤러버가 나오면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자,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달러도 정말 약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버티고 있고 또 주가도 이러다 보니까는 빠져야 될 때서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고 참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이제 지금 시간상으로 이게 딱 보시면은 26,700원, 600원, 700원 지금 넘어갔죠. 과연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올지 오늘 변곡점에서 정말 한 번 더 위로 크게 올라 버릴지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간에서는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이거든요. 자,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어,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오늘 변곡이 어떻게 나올지 끝날 때쯤 되면서 제가 한번 종목들도 만약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어느 종목들이 좀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러인덱스가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달러인덱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 급등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시기가 있죠. 시기적으로. 근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지금 달러의 상승 주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요걸 제가 한번 그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달러가 왜 강세를 보여야 되는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달러 인덱스는 7년 상승에 10년 하락 사이클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요 사이클은 이제 제가 제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딴 게 다 있냐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다음 카페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에서는 벌써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2000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달러를 알아야지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다. 그래야 서브프라임도 읽어낼 수가 있었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체 글로벌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978년부터 1975년까지 이 강세의 7년 주기 그리고 1995년에 역프라자 합의부터 2002년도까지의 강세 그리고 여기서는 이 중국 때문에 여기를 저점으로 잡아야 될지 여기를 저점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강세는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면 뭐 달러인덱스를 가지고 뭐 어떤 걸 비교를 하고 뭐 많은 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달러인덱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찾아낸 것도 일단은 제가 굉장히 이 뭐 아예 없는 얘기를 이제 꺼내 놨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공부를 해도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 공부를 뭐 거의 몇 달에 걸쳐서 했었죠. 그래서 요것들을 만약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에 와서 한번 달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갑자기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 달러 상승 주기를 얘기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는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이 역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다가 하락을 하는 이 부분도 절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를 못하죠. 자, 여기 7년 주기의 강세를 보일 때는 정말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정말로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속도 조절이 약간 나왔던 부분 요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달러 상승 주기하고 하락 주기 이거는 7년 주기에 강한 상승을 하는 달러 인덱스와 10년 주기에 하락을 하는 지금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요거는 제가 진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난 또 유튜브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달러가 강세 기조에서 조정을 지금 받았었고 이 강세가 또 이어질 가능성 왜
1136원은 그렇게 멀지 않은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세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이 달러 강세가 나오고 위안화 강세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 버린다 그러면은 갑자기 달러 강세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말 달러 원달러 예상도대로 시세가 과연 흘러갈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 1단계가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위안화를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빠지겠죠. 강세를 보이니까 차트상으로는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동조화가 될 거다. 이런 또 멍청한 또 예상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 답답한 거죠. 왜 시장을 꼭 거꾸로 보는 걸까요? 자, 우리는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예상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편한 거죠. 자, 2020년도 자, 올해입니다.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자,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번 볼게요. FOMC 2020년도, FOMC 그 2020년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첫 번째 회의는 1월 28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오늘 이제 미국이 지금 쉬죠. 이 지금 화요일에서 이제 29일로 나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힌트라도 나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작년에 파월이 내년에는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지금 미국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생각할 수 있다 하고 3월이나 4월까지 요 둘 중에 하나의 금리 인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보다 약한데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달러는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달러의 이 그 강세를 유지하는 금리 인상 부분은 여기 정도에서 아마 어느 정도 나오고 거의 뭐 안 되면 6월 달 정도. 단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해야 된다는 조건은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 얘기가 여기서 나올지 모르지만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영국의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를 잠깐 설명하다 보면은 아마 영국도 이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화도 약세를 한번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번 달러 강세 배경은 미국의 달러가 글로벌로 흘러나오지만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달러 승수의 증가로 강세를 보이는 거죠. 자, 이 상황도 여러분들하고 몇 번이나 지금 이제 봤던 부분이고 이 달러 인덱스가 분명히 상승 기조에 있을 때 2014년부터 지금 상승을 한다고 그랬죠. 상승과 조정 그리고 또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달러의 강세를 주장을 하고 여기까지 지금 달러 강세에 관련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 자 여기서 미약하게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우리 워낙 강세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자,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제대로 지금 공부를 해야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은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네 번째 보면은 미국의 위험자산. 이건 뭐 주식이나 뭐
그 뭐 선물이나 ETF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달러 강세로 미국으로 달러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주식이 올라가면서 ETF나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면서 달러가 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지금 달러가 몰려 들어가고 있죠. 지금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주식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증권사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해외 주식 투자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자, 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탑5 중에서 보면 아마존, 아,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제 엔비디아, 물론 넷플릭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가 이제 팡주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6.65 달러. 자, 여기서 공을 이제 이 6.65 달러면 거의 뭐 1조 가까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통화 승수가 증가 현상을 보이는 거는 달러 강세에 뭐 금리도 우리보다는 낮죠. 그리고 투자를 해서 투자 이익금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은 미국의 정책이 이대로 유지되고 달러 강세로 올려가야지 지금 달러가 몰려들고 이 몰려든 달러가 다시 글로벌로 나가게 해서 이 그 달러 강세 유지 그리고 통화 승수를 늘려서 중국을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은 요번에 달러가 강세가 나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그 이유를 분명히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이런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예상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시중에서 어마어마한 이 자료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유튜브도 보고 어떤 뭐 신문 방송을 보고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들이 굉장히 그 다양해요.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차트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이거 봤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이라 그러면 앞으로 달러에 대한 시세하고 변형에 의해서 예상도라도 이렇게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이 없으니까 말로만 내뱉어 놓고 나중에 달러 강세, 달러 약세 해놓고 봐, 맞았지. 이거는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가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 중국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달러가 약세가 보일 건지, 자,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이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도 예상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하고 무슨 위기가 나오면 뭘 하면은 뭘 합니까? 맨날 하면 뭐뭐 해서 결과가 나오면 뭐 달러가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오나 급등이 나오면 그 원인은 배경은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미리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예상도를 그려놓고 이 진행대로 되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감시하는 게 재테크라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방송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음악을 듣고 또 끊어서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송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위험 자산과 달러 강세로 미국의 달러 쏠림이 나오고, 이 쏠림은 당분간 계속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S&P가 이제 3,336이 목표치다 보니까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더 올라갈지 더 내려서 조정을 받고 갈지 이런 상황이 나올 텐데, 아마 여기가 도달을 하면은 잔파도라도 나올 거예요. 지금 조정은 제가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이구, 음악이 또 눌러져 버렸네요. 잠깐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달러 강세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도 일시적인 강세는 1136원까지는 보일 수 있으나, 물론 오버슈팅은 포함한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으나 다시 약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면 다섯 번째로 한국의 경우 외환 보이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약세 지속.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달러 시스템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재밌는 거는 모든 나라의 달러 보유고를 점차 늘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불안해지니까 점차 이거를 늘려가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외환 보유고도 지금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미국 증시나 부동산으로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달러 공급을 안 해주면은 달러 부족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게 외국인들의 지금 달러 유입 속도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부분이죠. 달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이거는 향후에 아주 향후에 뭐 원화 절상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천천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개방된 시장이지만 천천히 들어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하고 막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외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죠. 우리 IMF 때 들어왔던 외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외자, 이 정도만 지금 들어오고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투자는 위안화 절상이 되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준비로, 이건 이제 작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개방이 됐죠 이제. 개방 준비로 미국의 레포 발행 증가로 달러 공급을 늘려가고 있지만은 중국 등 글로벌 달러 수요 요구는 지금 충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강세를 더 보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레포하고 지금 MBS 모기지 채권을 줄이고 레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미국은 이런 금융적인 정책, 특히나 달러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치밀한 작전으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포만 엄청 발행을 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발행되는 게 눈치를 깔 텐데,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MBS를 점점 줄이면서 이게 속도 조절을 해 간다는 거는, 이 MBS 줄인 만큼 지속적으로 또 자산을 늘려간다는 소리로도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요. 중국이나 이제 글로벌의 달러 수요가 이제 요구가 되는데, 결국은 중국에 또 달러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달러가 중국에 머물러 있는 거는 아니겠죠.
중국이 또 원자재도 사고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또 미국에다가 물건을 사줘야 되는 2천억 달러 사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달러가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모자라겠죠. 아마 중국도 본격적인 오다를 내는 게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달러가 확충이 되면 미국으로 오다를 집어넣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 위로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 브렉시트 문제죠. 유럽 문제로 인해서 오래된 예상의 연속적인 구간인데, 이건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브렉시트는 제가 어떻게든 된다고 그랬죠. 다만 그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났을 뿐이지 브렉시트는 일어나고, 이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하고 영국의 이 문제점은 분명히 시장에 어떤 그 유로나 파운드를 약세로 이제 그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그 영국의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진출을 해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따지면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시장은 분명히 달러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큰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8번이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게 이제 그 위안화 부분에서 과연 이 위안화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위안화 부분을 한번 이 보면은요. 위안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목표치까지 제가 도달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박스권 요 부분을 깨는 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춘절도 가까워져 오고, 춘절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쉬죠. 중국에서 분명히 위안화를 또 굉장히 많이 이 시중에 공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위안화가 강세가 나오는데 달러 인덱스가 또 강세가 나온다.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중에 심도 있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언밸런스된 지금 그 흐름이 곧 정상화로 돌아오는 과정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일반 전문가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굉장히 지금 시장을 읽어내는데 어려울 수밖에는 없죠. 어떤 방향성이 딱딱 나오면 되는데, 세상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이제 고점 논란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고점이 오버슈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문제지,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는 한계에 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댐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 차 있으면 이거 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밑에서 막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이거를 열어버리면은 뭐 이 강이 범람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정말 넘실넘실할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이 수문을 못 여는 경우가 생기듯이, 아마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잔파도 하고 이 큰 목표치나 뭐 내려갔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큰 파도들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옥수수나 뭐 이렇게 대두 같은 것들 보면은 큰 움직임이 이렇게 없다고 그랬는데, 대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다시 나왔죠. 이렇게 이게 빠지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은 대두보다는 옥수수를 더 수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할지도 모르고, 제가 봐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두보다는 옥수수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뽑아내려고 하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하루에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한 3% 정도 빠지고 이게 지금 보면 뭐 거의 4% 정도 올라가고 이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정말 ETF 이런 걸 했으면은 큰 돈을 벌겠지만 사실 거래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큰 수익으로 돌아서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자, 금도 이제 어 그 이 예상도를 제가 한번 다시 그리겠지만은 아마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그려드렸던 구리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금도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헤드앤숄더 모양 나올 수 있죠. 어쨌든 오버시팅이 나오던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오는 게 맞아요.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예상도를 그려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석유를 보면은 아마 이게 이제 급락에 의한 반등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가 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 기조에서는 한 번 더 떨커덩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이 기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 달러 강세 나오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달러 인덱스를 한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어, 한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봐서는 여기 추세에 가까운 근처까지 반등 나오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상당히 조금 시간적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분명 이 달란데스는 오늘 하루 쉬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분명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간이 되면서 제가 계속 그 반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요.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지금 정고점을 뚫었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해 지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그 뭐야 무역 협의가 됐다고 해서 많이 몰려들 가는데 제가 15금리 봐서는 절대 강세를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그 월요일 날도 이게 보시면 지금 0.10%가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약보합으로 볼 수 있죠. 뭐 강보합으로 뭐 지금 플러스가 났으니까 본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계속 음봉이 출현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금 경색이 시장을 더 주도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 번 더 선물 차트를 보고 넘어갈게요. 더 많이 지금 위에 이제 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제 여기서 과연 이제 전 고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미국 달러도 보면 이제 다시 오늘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달러 인덱스 강세에 지금 여기까지는 충분히 지금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1136원으로 가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데 이 원달러로 봐서는 달러 인덱스가 일시적인 하락이 조금 빠지면서 1136원까지 여기까지 지금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여기 빨리 내려와 버리면은 달러 강세 보이면서 약세 부분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136원 정도 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하려고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오버시팅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라고 한번 마음을 굳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감히 뭐 이렇다 저렇다 예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표치까지 도달을 하면은 그때 가서 이 AI나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정말 위로 바뀔 수 있는 건가 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확답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중에 조정,
참 많이 지금 기다리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 뭐 끝에 부분 먹겠다고 꼭지 부분 먹겠다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제가 훨씬 더 건강에도 이롭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1136원 정도의 목표치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 윗부분에 도달하면은 어쨌든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했던 대로 자 이제 삼성전자가 62,000 자꾸 2만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62,600원에 이제 도달을 하고 오늘 이게 고점이 62,800원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와서 이제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격이 지금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이걸 조금 좁히려 내려온다고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거는 이제 앞으로 달러가 우리 예상도대로라면 1136원 내려와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자리매김을 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식으로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러 가는데 바로 1136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분명 포지션을 갖춰놓고 주식이니 뭐니 하는 바뀌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도 여기 지금 이 박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내려와서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 정도까지 이격 좁히는 걸 일단 목표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변곡점에서 윗골이 안 달리면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그 대표적인 우리 굴뚝주들 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짧게 지금 끊어 먹으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이제 조정이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이게 뭐 상반기 정도에 삼성전자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특별히 갈 만한 주식이 없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정도까지 이 바닥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 481선을 돌파하는 부분에서 정말 여기 고점만 돌파하면은 여기까지는 낼 일이 만보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은 36,000원, 뭐 심지어는 뭐 거의 요거도 돌파한 다음에 뭐 38,000원, 여기 4만원 정도까지도 지금 이제 여기 부분이죠. 여기 박스권 부분까지도 이 크게 보면은 이 부분까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거니까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조선주들이 거론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조정을 받고 이격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좁혀가죠. 여기 부분도 얘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심하면 조정 받을 때 여기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종목은 추천은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거 조정 받을 때는 강하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을 주도했던 그 외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이 삼성전기도 사실 MLCC에서 배터리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들이죠. 그래서 얘도 아직 충분히 16만원 정도, 이 전고점 이 부분 정도까지는 뭐 제가 15만원, 16만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뭐 이익 먹은 것들이만 조금씩 그 갖추시고 여기 부분까지 조금 더 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시장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세상은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닥의 이런 자잘한 주식들은 사실은 거래가 별로 없고 어떤 세력들이 대부분 주도를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장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장 사업은 전기 전자 장치를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격만 이렇게 좀 벌어지지 않고 요 부분이라 그러면은 뭐 한번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이제 이런 이격 줄이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응을 해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굴뚝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시장이 좀 큰 조정을 받으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하고 지금 이제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화장품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화장품주들은 미리 좀 오른 부분들도 많죠. 그 다음에 뭐 그 카지노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화장품 주들이 조금 너무 좀 빨리 올라가지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게 화장품 용기 이를 만드는 회사 같은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철도 문제가 나오면은 현재 로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움직임이 좀 활발하죠. 뭐 부산 산업이 됐다든지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이제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뭐 첨생법 관련된 뭐 제약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부분들은 언제든지 또 우리가 그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지금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주들이죠. 이 증권주들은 이게 공이사던가 이게 맞죠? 공이사죠. 증권주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느 섹터에 자신이 없으면 ETF를 이렇게 보시면요. 요거 다음 시간에 혹시 보면 ETF하고 ETN 이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좀 컨설팅 해주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좀 방송이 띄엄띄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설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런 증권주들을 그냥 ETF를 사서 증권주들 올라갈 때 제가 봐서는 여기 그 480일 선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주들은 언제나 이게 지금 그 수익성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증권주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저거 정말 귀찮은 사람들은 ETF 증권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끝으로 한번 더 선물 차트를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는 지금 다시 우리나라 원화 지금 강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1136원을 목표치로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잔파도는 잔파도예요. 그 가장 큰 목표치가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선물 지수도 315까지를 여러분들하고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그냥 또 빼먹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우리가 지금 목표치를 보면 다우 지수가 지금 3만에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그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얘기하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목표치를 29,750에서 33,360으로 보고 있는데, 자, 나스닥도 지금 보면 9,440이잖아요. 9,440인데 이제 거의 뭐 5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고,
S&P도 우리가 이제 보는 목표치 중에서는 3,336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목표치가 짧았다가 지금 그 다우하고 나스닥이 지금 아직 목표치에 도달을 안 해가지고 지금 기다려서 새로 만들어진 목표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근처 오면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이격 좁히기가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테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미래를 예상을 하고 그 흐름을 우리가 잊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예상도와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경제 흐름이 맞게 진행되는지 빅리치하고 같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감시 감독을 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